네, 방통위가 한국 언론사에 유례가 없는 KBS와 MBC 이사장 동시 교체에 나섰습니다. 5인 체제인 방통위에서 여권 추천 2인만으로 절차를 무시하면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권혁철 대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방통위가 KBS 이사와 MBC 박문진 이사를 교체했죠. 그렇습니다. 방통위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어서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을 KBS 이사회 이사로 추천했습니다. 네. KBS 이사는 방통위에서 추천하면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입니다. 네네. 서 이사의 임기는 윤석열 전 이사의 자녀 임기인 내년 8월 31일까지고요. 방통위는 또 차기환 변호사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의결했습니다. 박문진 이사는 방통위에서 의결하면 곧바로 이사가 됩니다. 네. 차 이사의 임기는 내년 8월 12일까지고요. 그렇지만 이 안건은 5인 체제의 방통위에서 여권 추천위원 2명만으로 의결을 강행한 것인데다가 회의 절차도 무시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서 논란일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 5인 체제 방통위에서 네. 2인만으로 의결을 한다. 이게 가능한가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방통위법 13조에는 위원회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제적위원을 정원인 5명으로 볼 거냐 아니면은 현원으로 볼 것인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는 건데요. 방통위는 합의제 행정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권 추천위원 2명만 찬성만으로 중요한 사안을 의결하면 이게 합의제가 아니라 사실 독임제나 다를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특히 방통위 회의 운영 규칙에는 위원회 회의 소집은 48시간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상정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방통위 사무처는 지난 7일 오후 5시가 돼 지나서야 KBS 보궐이사 추천과 박문진 보궐이사 임명에 관한 의결 안건을 상정을 했거든요. 네. 오늘 오전에 했으니까 시간이 이미 안 되죠. 네, 48시간이 지나서야 되게 되는 겁니다. 야권 추천인 김현 위원은 회의 안건을 통보받지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거죠. 이 방통위가 임명한 2명의 이사가 이사장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KBS 이사로 추천된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는 방송과의 인연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네. 박근혜 정부에서 헌법재판관으로 추천이 됐었습니다. 박문진 이사가 된 차기환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박문진 이사를 2차례, KBS 이사를 1차례 역임을 했습니다. 네. 차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 유족 폄하, 5.18 광주 민주화운동 왜곡 이력을 가지고 있는 극우 성향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차 변호사는 특히 KBS 이사 재직 시설에 업무 추진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게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적발이 된 적이 그렇죠. 있습니다. 방통위가 지금 업무 추진비 부정 사용 의혹을 근거로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업무 추진비 부정 사용 전력이 있는 인물을 박문진 이사장으로 민다는 건 좀 납득이 잘 안 가는 일이죠. 네. 이 방통위가 이렇게 MBC와 KBS 이사장을 동시에 해임하는 건 유례가 없는 일 아닌가요? 한국 언론사에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방통위가 절차를 무시하면서 밀어붙이고 있는 건데요. KBS와 MBC 이사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이 됐으니까 여권 추천이지만 지금은 야권 추천 이사들입니다. 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위법적 조치들로 KBS, MBC를 뒤흔들고 있다. 방통위는 5인 합의제 기구의 틀조차 무시한 채 두 방송사의 이사장과 이사 등 3명의 동시해임을 강행하고 있다. 네. KBS, MBC 이사장의 동시해임은 한국 언론사에 유례가 없는 일이다. 공영방송 장악 업무를 포기하라고 촉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네, 그러면 네. KBS, MBC 이사장을 동시에 교체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이사회를 장악을 해야 KBS 사장과 MBC 사장을 교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영방송 이사들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자신들의 뜻에 맞는 이사들로 빈자리를 채우고 나면은 이 정부는 여러 구실을 붙여서 KBS, MBC 사장의 교체에 나설 게 분명하다. 네. 공영방송 안팎의 불안과 공포를 조성하고 갈등도 키울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방통위가 추진하는 걸로 볼 때 김효재 직무대행의 임기 만료 전에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기본 틀을 다 만들어 놓겠다. 네. 이런 의도로 보이거든요. 김현 상임위원은 방통위의 긴박한 사유는 딱 하나, 김효재 직대의 임기인 8월 23일 이전에 처리하겠다는 이유 말고는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올해 안에 KBS와 MBC 사장을 교체해서 내년 총선 전에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라는 게 지금 안팎의 분석입니다. 네. 지금 KBS나 MBC 박문진 이사진 구도가 야권이 우세하지 않나요?
아직은 야권 추천 이사들이 다수이지만은 방통위가 이미 KBS와 박문진 이사들에 대한 해임 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곧 이사진 구도가 여권 추천이 다수로 바뀔 걸로 보입니다. 네. KBS 이사의 총은 11명으로 지금은 여사야 7의 구도였는데 윤석열 이사의 해임에 이어서 남양진 이사장이 해임될 경우에 여6 야 7로 구도가 바뀝니다. 그렇군요. MBC 박문진 이사는 9명으로 여권 인사가 3명, 야권 인사가 6명이었는데 방통위가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에 대한 해임 절차를 추진 중이거든요. 네. 이들의 자리를 여권 인사가 채우게 되면은 5대 4로 여권이 우세하게 하는 구조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열린 방통위 전체 회의에서 회의가 끝나갈 무렵에 대통령 추천 이상인 상임위원이 느닷없이 박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의 해임안 처리를 건의를 했습니다. 네. 이상인 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감사를 받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일부 확인해 보니 중대한 내용이 있어서 해임 건의를 한다는 걸 했다는 겁니다. 이분이 판사 출신이거든요. 네네. 원래 재판을 받으려면 검찰이 수사를 끝나서 기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소도 안 됐는데 이미 재판 판결을 내리겠다고 지금 나선 거거든요. 네. 그게 말이 됩니까? 절차를 어기면 재판에서 불리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절차를 무시하면은 재판에서 패소하는 주요한 이유가 됩니다. 지금 근데 이제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이 지금 2차례나 해임을 했는데 무효가 나서 정부가 패소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명박 정부 시절 해임됐던 정현주 전 사장, 문재인 정부에 입해서 해임됐던 고대영 전 사장에 대해서 최종 판결로 해임이 무효로 결정이 났어요. 네. 근데 무효가 나면 뭐합니까? 이미 사장 임기는 끝나버렸고 시간은 지나가 버렸잖아요. 그렇죠. 네. 방통위가 절차를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이유는 소송에서 이겨도 이미 사장은 바뀐 뒤라는 겁니다. 총선 전 공영방송 장악이라는 목표만 달성하면 되지 그 이후에 소송에서 이기든 지든 관계없다 이런 입장인 거죠. 예. 이 방통심의위원장 해촉도 추진한다고요? 그렇습니다. 방통위가 방통심의위원회에 대한 회계감사를 해왔는데 결과를 내일 발표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7월 3일 시작을 했으니까 한 달 정도 걸린 거거든요. 그렇군요. 방통위는 최근 5년치 분량의 실적 보고서, 회계감사 보고서 등을 분석을 했는데 특히 정현주 위원장 등의 업무 추진비 내역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고 합니다. 네. 이미 정현주 위원장 등의 근무 태만과 업무 추진비 부당 사용 등의 결격 사유가 이미 확인이 됐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방통위 검사 결과 중대한 하자가 드러날 경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아니면은 대통령실에서 정현주 위원장을 해촉을 결단할 수도 있을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영철 대기자였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 맥락 정다운의 뉴스톡이면 됩니다. 유튜브 노컷 채널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오후 5시 30분 실시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